많은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분명히 흥분도 했고 몸도 반응했는데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자위할 때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한 그 순간에도 막상 마지막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스스로도 당황하고 옆에 있는 아내 눈치를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스치는 복잡한 질문들. 내가 이제 진짜 끝난 걸까? 정력이 다한 건가? 혹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병원에서 의사 앞에서도 이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로서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어느 날부턴가 이상해지니 괜히 자신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불안해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정영수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듬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기계는 잘 돌아가는데 기름이 마른 것 같아. 하하. 그 웃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이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또래의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단지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지금부터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의 박진수 씨는 평생을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집집마다 문짝을 달고 가구를 짜며 굵은 팔뚝과 단단한 허리를 자랑하던 사람이죠. 나는 아직도 못질할 땐 허리도 안 아파. 젊은 친구들보다 힘은 더 쓸걸.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에게도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어느 밤,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그 마지막 순간,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가오면 일부러 먼저 등을 돌리고 밤이 깊어지기 전에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도 꺼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진 기분이 들지? 그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땐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멈춘 것 같아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건 아닐까? 조용히 서로의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 옆집의 김씨 아저씨도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들 눈치 보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왔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자신을 되찾을지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박진수 씨 같은 수많은 남성들이 겪는 이 변화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변화를 처음 겪으면 에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 나이면 다 그래? 그냥 참고 살아. 어차피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히 사정이 줄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걸까요? 사정이 멈추는 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확하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처럼 몸도 이제 뭔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이성호 씨는 5년 전부터 거의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더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3년 뒤 이유 없는 잦은 소변과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고 검사 끝에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일찍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않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똑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당신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혹시 나만 이런 건 아닐까 하고 더 불안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60대 남성의 무려 55%가 사정량 감소 혹은 사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60대 이상 남성의 약 38%가 드라이 오어게점, 즉 정액이 나오지 않는 절정을 겪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확한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지만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사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역시 60대 이상의 남성 3명 중 1명 이상이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옆집 아저씨도 회사 선배도 주말 골프장에서 마주친 그분도 속으로 같은 고민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나이에 충분히 흔히 나타나는 변화이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흔한 변화를 그저 나이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만 볼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곧이어 왜 이런 변화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액이 줄거나 안 나오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이 두 기관은 정액의 90%를 만들어내고 사정 직전에 그 액체를 압축해 강하게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직들이 점점 단단함을 잃고 마치 오래된 스펀지처럼 탄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압력이 약해지고 정액을 밖으로 뿜어낼 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성욕만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액의 생성, 사정 타이밍, 오르가즘의 강도까지 모두 조율합니다. 그런데 50대를 기점으로 매년 1% 이상씩 감소하고 70대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몸 안의 성엔진 혈류가 점점 바닥나는 셈이죠. 세 번째는 혈관과 혈류 문제입니다. 사정을 하려면 음경과 골반 주변에 강한 혈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미세혈관이 좁아지면서 두뇌가 출발, 신호를 보내도 혈류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신경회로의 둔화입니다. 사정은 매우 섬세한 신경 신호들의 결과인데 고령이 되면 뇌에서 골반까지 이어지는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머리는 충분히 흥분했는데도 몸은 마치 신호를 못 받은 듯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이걸 노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이어
이렇게 멈춘 정액이 단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닌 몸 전체 건강과도 직결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액을 그저 성관계의 마지막 결과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잘 안 되면 이젠 나도 늙었구나 하고 성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죠. 하지만 사실 정액은 우리 몸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정액 속에는 오래된 정자, 죽은 세포, 그리고 미세한 염증 유발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전립선과 생식기가 맑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74세 강문식 씨는 오랫동안 사정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갑자기 회음부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만성 전립선염. 이미 전립선 내부에 작은 염증들이 오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 느낌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통증이나 배뇨 장애로 나타나거나 심지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정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몸 안을 주기적으로 세척해주는 중요한 배출 시스템이죠. 그러니 단순히 성적인 기능이 줄어든 것뿐이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곧이어 이 청소 시스템이 멈출 때 우리 마음과 부부관계에도 어떤 그림자가 들이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는 건 단순히 몸속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그림자는 조용히 마음과 부부 사이에도 스며듭니다. 많은 남성들은 사정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는 이제 남자로서 다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피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9세 오재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다가오면 괜히 몸을 뒤로 빼고 잠자리를 먼저 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저 사람, 나를 여자로서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바깥에 다른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말하지 못한 불안은 부부 사이의 대화를 줄이고 결국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하고 고민하다 보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결국 삶의 의욕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결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많은 남성들이 이 불안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문제에 빠지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정이 잘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극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면 더 세게, 더 빠르게 해보자. 그래서 자위를 할 때 더 강하게 음경을 쥐고 더 빠르고 거칠게 움직이며 억지로 사정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극을 키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벼운 장면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점점 더 강렬하고 노골적인 것을 보며 흥분을 끌어올리려 하죠. 하지만 이 방법들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지나치게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접촉에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 김병수 씨는 처음엔 사정이 잘 안 돼서 더 빠르고 거칠게 자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잠깐은 사정이 되었지만 다음부터는 더 자극이 없으면 아예 반응조차 일어나지 않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어떤 자극에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고 나서야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과 뇌는 강하고 빠른 자극이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긴장과 부드러운 접촉에서 진짜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극을 키우려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감각을 더 무디게 만들 뿐입니다. 곧이어 이 무뎌진 감각을 다시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은 변화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듣고 혹시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일까? 궁금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아주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작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샤워 후 조금 따뜻해진 상태에서 살짝 고한 불알을 손으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음경이 미세하게 움찔하거나 살짝 떨리는 반응이 있다면 아직 신경 반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저 축 늘어져 있다면 이미 감각 회로가 꽤 둔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1세 유영호 씨는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다가 우연히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심스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느린 접촉과 호흡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결코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고 조기에 돌려세울 기회를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곧 이 무뎌진 감각을 되살리는 아주 작은 루틴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극이 부족해서 사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 더 세게, 더 빠르게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감각 회로를 더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은 강하고 거친 자극이 아니라 느리고 부드러운 자극에서 신경과 혈관, 호르몬이 서서히 깨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은 바로 느린 터치, 슬로우 터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음경을 건드리지 마세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최종수 씨는 처음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사정을 원하면 거길 건드려야지 왜 허벅지를 만지라는 건가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고 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벅지, 아랫배, 회음부를 천천히 쓰다듬으니 숨이 고르게 되고 몸이 긴장을 풀면서 오히려 더 진한 느낌이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허벅지를 손끝으로 살살 훑고 배 위에 손을 얹어둔 채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손바닥으로 살포시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예열이 아닙니다. 그동안 끊어졌던 감각 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첫걸음입니다. 곧이어 이 느린 터치에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을 함께 더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느린 터치로 몸의 표면을 깨웠다면 이제는 몸속 깊은 곳까지 숨결을 보내야 합니다. 바로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소에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쉽니다. 그러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고 특히 골반 바닥 근육이 계속 긴장해서 사정 반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2세 문상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짧게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나도 모르게 늘 배를 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자극을 줘도 몸이 경직되어 있었죠. 복식 호흡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누워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가 풍선처럼 부풀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가 천천히 꺼지고 골반이 가라앉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것만 10번만 반복해도 골반 바닥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고 사정신경 회로가 다시 깨어납니다. 마치 막혔던 수도관이 서서히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곧이어
이렇게 몸을 준비시킨 뒤 온열로 신경과 혈관을 깨우는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줄면 몸이 늙어서 그렇다며 그냥 받아들이지만 사실 식탁만 조금 바꿔도 몸은 금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정액 생성과 사정력, 그리고 성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결국 먹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67세 이도현 씨는 젊었을 때부터 매운 고기와 술을 즐겼습니다. 매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게 인생의 낙이었죠. 그랬던 그가 65세가 넘자 자주 피곤하고 사정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비뇨기과 의사가 작은 식단을 권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 호박씨, 계란, 아르기닌이 많은 두부, 닭가슴살, 바나나, 그리고 비타민 E 가득한 아몬드,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그는 아침에 굴젓을 조금 올린 달걀밥에 두유 한 잔을 마셨고 점심에는 두부와 닭가슴살,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엔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린 샐러드와 아몬드를 곁들였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몸이 덜 무겁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발기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정과 쾌감은 결국 몸 전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약이나 기구보다 먼저 당신의 식탁 위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곧 이렇게 깨어난 몸에 다시 테스토스테론 엔진을 돌리는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이 줄면 어쩔 수 없지? 약이나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나?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아직 스스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윤태수 씨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늘 스마트폰을 만지다 새벽 1에서 2시에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뇨기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그게 가장 값싼 테스토스테론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윤태수 씨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저녁 10시 반에 스마트폰을 꺼두고 침실 불도 은은하게 낮춘 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뒤척였지만 3주쯤 지나자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침 발기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또 아침에 10분만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은 낮이다 하고 인식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계단을 오르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가볍게 흔들어주면 골반 주변 혈류가 살아나 사정과 쾌감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모든 건 약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성기능을 다시 깨우는 열쇠가 될 뿐입니다. 곧이어 이렇게 깨어난 몸과 뇌를 어떻게 새로운 쾌감으로 연결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쾌감을 오직 성기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멈추면 이제 쾌감도 끝난 건가 하고 낙담하죠. 하지만 사실 쾌감은 성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쾌감은 결국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기에서 전달된 자극은 뇌에서 해석되고 흥분과 오르가즘의 파동을 만들어내죠. 서울 종로구에 사는 69세 박용재 씨는 사정이 거의 멈춘 뒤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절망했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과거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들었던 숨소리, 피부 온기, 작은 떨림까지. 그렇게 이미지와 명상을 반복하자 박용재 씨는 어느 순간 마치 온몸에 부드러운 전류가 흐르는 듯
사정없이도 깊은 흥분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더하면 숨결이 골반까지 도달하면서 감각의 문이 더 활짝 열립니다. 이건 억지로 참는 성생활이 아닙니다.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훨씬 넓고 깊은 쾌감을 느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성적 자유입니다. 곧이어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하며 다시 삶의 에너지로 이어가는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줄거나 멈추면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속으로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식탁을 바꾸고 느린 터치와 복식 호흡으로 몸을 깨우고 뇌를 통해 새로운 쾌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면서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김선호 씨는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없어도 아내와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이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이며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다시 느끼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